매주 금요일 문화 속에 숨은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네, 과거에 개봉했던 영화를 새로운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미이라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중동 분쟁 지역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집트의 오래된 무덤. 거대한 규모에 놀라 안을 살펴보던 중 여느 무덤과는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아낸 미라의 관을 수송하던 중 의문의 비행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주인공은 갑자기 살아나게 되고 Because you were chosen. Chosen by what? Evil. 2000년 만에 부활한 미라는 절대 악을 깨우려 하고 세상을 파괴하려는 미라에 맞서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화 미이라입니다. 네,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미이라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영화인 것 같은데 네. 또 시리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전 재미있게 봐서 이번에도 꼭 개봉하면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나왔던 시리즈와 많이 다른 건가 아니면 연결성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이제 어렸을 때 봤던 미라 이제 1, 2, 3편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 3편하고는 다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기대했다면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1930년대에 개봉했던 미라의 원작이 있는데 그 작품에 어둠의 기움을 넣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왕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신과 계약을 맺었던 아마네트라는 여주인공이 이 산채로 봉인됐다가 2000년이 지난 뒤 미라로 부활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는데요. 이 다크 유니버스라는 영화에 별칭이 붙어 있는데 그만큼 영화 전체의 분위기가 약간 음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영화 속에 뭐 석관, 무덤 이런 것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좀 많은 돈을 좀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화려한 뭐 볼거리, 액션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영화 내용은 좀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약간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집트 문명은 엄청난 유산을 남겼는데 근데 영화 속 이미지 탓일까요? 약간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사실입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면은 영혼이 부활을 한다 뭐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영화 속에서처럼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뭔가를 하면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살아났다면 벌써 누군가 한 번쯤은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말씀하셨듯이 죽은 뒤에는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니까 그 몸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미라보다는 좀비에 가까운 이미지라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미라 하면 이집트만 떠올리는데 혹시 두 앵커는 국내에서도 미라가 여러 번 발견됐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런 뉴스를 접한 기억이 나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랑 미라랑은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집트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우리나라는 사실 미라를 이집트와는 좀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국내에서 미라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 뭐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 국내에서는 미라를 분포도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2001년에 양주에서 처음 발견된 소년 미라를 시작으로 파주와 일산, 안산, 대구 등 각지에서 발견된 미라가 약 한 10여 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집트 미라와 달리 우리나라 미라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이 내부 장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추정할 수도 있고요. 또 뼈에 남은 뭐 DNA를 분석한다거나 동위원소 같은 것들을 분석하면 이 미라의 신부는 물론이고 미라가 속한 특정 사회 집단의 특징까지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라 속에 그대로 보존돼 있었던 이 대변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미라를 통해서 그때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약간 그런 설렘도 있는데 그렇죠, 맞죠. 그런데 대변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대변에 보면은 사실은 기생충 같은 게 좀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소화가 되지 않고 남은 기생충들이 대변에 있는데 그런 기생충들을 파악을 해보면 이 과거의 식생활, 식습관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 신부는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생충 전문가죠. 이 서민 교수의 설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기생충학 팀이 꾸려지게 된
그 미라가 이제 5살짜리 미라예요. 이제 그 2001년에 발견된 그 다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미라인데 그 미라에서 이제 회충 편충하고 간디스토마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간디스토마는 사실은 이제 민물회를 먹고 걸리는 기생충이에요. 그런데 5살짜리 애가 그 간디스토마에 걸려 있었다는 얘기는 당시 양반집 자제들은 아주 일찍부터 회를 먹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라를 통해서 과거의 생활상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짚어볼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국내 미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네,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요. 양 기자가 뽑은 이 작품 이 장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The hieroglyph said she was named Amenet, chosen to be Egypt's next queen. But her thirst for power led her down a darker path, one that had to be stopped. 약간 섬찟하네요. 네. 네. 지금 아마네트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네, 영화 속에 미라가 봉인된 그런 배경이 좀 설명이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마네트라는 이집트 여자죠. 이집트 네. 왕족이 이제 왕의 어떤 왕위 계승에 욕심을 부려서 네. 죽음의 신과 계약을 맺은 뒤 그 죄를 가지고 산채로 미라가 됐다. 이렇게 이제 영화 속에서는 설명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예. 예고편에서 좀 한 장면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약간 무섭게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유가 네.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산채로 미라로 만든 경우는 없겠죠. 네, 뭐 저도 아직은 산채로 미라가 됐다 뭐 이런 문헌은 찾진 못했어가지고 사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죽은 뒤에 어떤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만들었던 게 미라였고요. 영화적인 설정으로 그만큼 사실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 산채로 잡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럼 미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이 미라에 대해서 좀 보면은 미라가 전반적으로 이집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집트 말고도 여러 가지 미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미라가 만들어진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공 미라, 건조 미라, 냉동 미라, 공기 차단 미라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미라의 대표격인 이집트에 있는 미라들은 시체 내부의 장기를 모두 빼낸 뒤 방부액을 처리해서 시신이 썩지 않게 만든 인공 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안데스 산맥이나 뭐 아카다미아 사막 같은 데서 발견되는 건조 미라는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가장 일반적인 바짝 마른 미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알렉스 산맥 같은 데서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산맥 같은 데서 발견되는 미라는 냉동 미라이기 때문에 예. 추운 기후 때문에 썩지 않고 시신이 좀 보존되면서 만들어지는 미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미라, 이 이집트 미라가 사실 대표적인데 여기에는 사실 과학적 원리가 좀 나름 숨어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소다석이라는 돌을 갈아서 시체에 바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돌이 탄산나트륨이랑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돌인데 이 두 성분이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장기 보존을 위해서 시신에 이제 장기를 빼내고 유약 같은 걸 좀 넣었는데요. 이 유약이 이 송진에 이 첨가물을 섞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 자체도 이 수분을 흡수하고 부패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우리나라의 미라는 인공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뭐 건조 미라, 냉동 미라처럼 이런 날씨 같은 환경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쪽으로 계속 춥거나 뭐 한쪽으로 계속 덥거나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매장을 하면 무조건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라가 발견된 이유는 유독 조선시대 이후로 발전했던 특유의 장례 문화 덕분인데요. 예. 이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까지 우리 민족들은 돌무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성리학의 영향을 받고 난 이후에 회각묘라는 이 횟가루를 부어서 안쪽으로 굳힌 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크기가 굉장히 그 돌무덤보다는 줄고 또 비용이나 인력이 적게 들고 또 그 관이 작기 때문에 관 안에 채워야 되는 옷이나 장신구 등도 적게 들어가서 굉장히 뭐 높은 사람 말고 되게 이제 신분과 네.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각묘를 사용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무덤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시신에서 어떤 물이나 공기를 차단했던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이 회각묘를 만드는 방법 속에 들어있는데요. 이 회각가루에 모래를 섞게 되면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나무 뿌리, 주변 나무 뿌리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물과 개미들도 이런 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됩니다. 그래서 시신을 담은 나무 관도 특별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못을 사용하지 않고 이음새 부분을 굉장히 정교하게 짜맞춰서 또 그런 어떤 외부의 침입 같은 걸 조금 막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관련된 실험을 한번 했는데 이 서울대 의대 신동훈 교수팀이 회광묘를 미리 만들어서 미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흙으로 만든 무덤 속의 쥐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 부패를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예.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이 쥐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차이가 크네요. 네, 이제 8주차만 봐도 벌써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13주가 지나면 회광묘 속의 쥐는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무덤에 그냥 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썩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무덤 속의 온도를 연구진들이 확인을 해보니 횟가루가 굳으면서 공기는 물론이고 미생물도 차단하다 보니까 내부 온도가 거의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예. 고온에서 멸균 작업으로 어떻게 보면 미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어때 장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미라를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원인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문가의 좀 자세한 설명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그 회광묘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외부 환경과 내부에 있는 관 속에 있는 환경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그 안에서 또 발열 반응에 의해서 멸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병원체 같은 것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요. 또 외부 환경과는 차단되기 때문에 완전한 타임캡슐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참 미이라의 세계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자, 그러면 새롭게 재해석된 영화 미이라의 과학 팩트 점수는 몇 점일까요? 네, 영화 미라 건너뿌린 어둠의 기운 옛 미라가 그립다 과학 팩트 별점 2점입니다. 아하. 2점이면 예전에 소개해 주신 작품들보다는 조금 점수가 낮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영화 자체 안에서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나 미라가 뭐 부활되는 모습들에서 과학적인 내용이 거의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게 줬고요. 네. 그리고 뭐 한 줄 평에서도 보시겠지만 사실 좀 예전 미라에 비하면 좀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2점을 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문화 속의 과학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